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직업에 굉장히 오래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100% 모를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맛 헤아리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음식을 먹여보고 맛을 표현해보라고 하면은 표현이 진짜 너무 단순합니다. 또 특히나 남자애들은 음식을 먹어보면은 그냥 맛있다, 맛없다, 그냥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보통 다 끝나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혀가 무디고, 다채롭게 표현하는 저 같은 잘생긴 사람은 혀가 더 예민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맛을 보는 훈련을 했냐 안 했냐, 바로 그 차이예요. 저는 제가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약 먹는 줄 알았어요. 내 혀가 느낄 수 있는 그 쓴맛의 최고 정점을 찍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쓰고 맛대가리 없더라고요. 와, 진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들 진짜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이구나, 허세를 위해서 미각을 포기한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맛보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음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지금 집에 있는 음식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 입 먹고 대충 그냥 평소처럼 씹고 한번 삼켜보세요. 별다를 게 없죠? 그냥 아는 맛.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드셨던 그 음식을 한 입 더 베어 물고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일단 이 음식의 짠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부터 10까지 짠맛의 정도를 한번 수준을 정해보시고 입안에 있는 음식은 어느 정도 짠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짠맛이 어떤 식으로 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는 소금으로 낸 밀도 높은 짠맛인지, 혹은 굵은 소금으로 낸 묵직하고 구수한 그런 짠맛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풍부한 그런 짠맛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맛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단맛은 1부터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로 이 단맛을 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맛이 입안에서 둥글둥글하게 도는 맛인지 아니면 날카롭게 찌르는 맛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금 했던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셨던 늘 똑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됩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겪은 가장 큰 부작용은 제가 소주를 못 먹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되게 오래 했다 보니까 이 에스프레소로 맛 훈련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프레소도 소주랑 되게 비슷하죠. 양이 되게 적고 엄청 쓰고. 근데 이 에스프레소도 처음에는 진짜 몰랐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작은 한 잔의 에스프레소에 수십 가지 맛이랑 수백 가지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맛을 헤아리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러 가면은 짠 하고 마시고 나도 모르게 소주를 입안에서 맛을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주가 입안에서 굴리면서 맛을 헤아리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쓰다 그냥 대충 이러고 먹었는데 이제는 저는 맛이 없어서 소주를 안 먹습니다. 아니, 못 먹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소주를 안 먹은 지 이제 한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맥주라든지 향이 아주 풍부한 위스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훨씬.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맛 정의하기입니다. 아니, 무슨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준다면서 무슨 개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요 직업에 입문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책을 봐도 맨 앞장에 보면은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어디 가서 지식으로 꿀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라는 게 직접 내가 느끼고 표현하는 건데 이론으로만 달달 외우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쓸모도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죠. 이 맛 헤아리기를 마스터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때 가서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 맛을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크렘브릴레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좀 특이한 단맛을 느꼈습니다. 이게 단맛은 단맛인데 평소에 먹던 단맛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예전에 공부하던 책을 펼쳐봤는데 제가 느꼈던 맛에 대한 표현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냥 조금 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맛인데 삼나무 향이 난다, 혹은 흙내음이 나는 고소한 맛, 스모키한 향과 맛,
이런 식으로 되게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 단어를 조금만 아셔도 훨씬 다양하게 맛을 보고 표현도 하고 그걸 서로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조금만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바로 맛과 향 구분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이 맛이 과연 내가 맛을 느낀 건지 향을 느낀 건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보통 디저트를 만들 때 단맛은 그냥 설탕으로 내고 딸기 향을 첨가해서 딸기 디저트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디저트를 먹을 때 이거 딸기 맛이 나는 디저트잖아, 왕 개존맛, 이러고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양파랑 사과를 먹으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죠. 이렇게 음식이나 뭐 커피, 맛있는 술을 드실 때도 어떤 맛이 느껴지고 또 어떤 향이 나는지 요거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이것까지 마스터하시면 남들보다 맛을 2배, 3배는 더 다채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식업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면서 느낀 게 이 맛을 본다는 게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그러나 잠자고 있는 감각을 깨우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신 예민한 미각과 후각 잘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남들보다 2배, 3배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